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영대학원 IE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성유진님과 함께 많은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유진님은 지금 현재 이 본업 이외에 다양한 기업과 대학에서 퍼스널 브랜딩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하고 계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 이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글로벌 마인드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초연결자가 되라라는 책을 발간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럼 주니어 레벨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레벨에서도 너무 중요한 네트워킹 잘하는 방법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네, 반가워요. 우선 이제 제가 유진님을 알게 된 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책 속에서 네. 이전에는 각자 분야에서 지식을 쌓으면은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네. 앞으로는 자신이 가진 지식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왜 네.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 지식만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2000년대에는 한 분야 지식만을 쭉 쌓아도 한 분야 전문가로서 살아남는 시대에 살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오늘 아는 지식이 내일 되면은 오래된 지식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쉽게 이제 지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제는 뭐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리더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뭐 마크 주커버거도 그랬고요. 자기가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잘 몰랐을 때 리더 부문을 음, 찾아가서 뭐 배우려고 하고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하고 음, 그리고 투자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능력이 된 시대가 온 거죠. 결국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간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유진님이 생각하는 네트워킹의 정의는 뭔가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 때도 있고, 아,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때도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킹의 정의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교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특히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 사회에서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음, 그냥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그쵸, 있거나 그쵸. 아니면 그냥 무조건 뭐 사교적인 모임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 의미의 네트워킹은 잘못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쵸. 긍정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교류하는 게 전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부터 이 네트워킹에 정말 신경을 많이 네. 쓰기 네.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킹은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이득이 될 걸 받을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맞아요. 그러면은 나를 만나주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뭔가가 그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맞아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하시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주는 거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예, 항상 그쵸. give and take예요, 진짜. 그쵸. 근데 이제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물론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해외에서도 네. 이 네트워킹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다. 사람들이 정말 그 경력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트워킹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네. 사실 이거를 네트워킹을 스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전 상당히 감사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게 어려운 스킬임은 확실해요.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팁들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면서도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것들이에요. 첫 번째, 잘 듣기랑, 그 다음에 잘 질문하기예요. 정말 쉽게 느껴지지만, good 아니에요. 정말 그거 questioner,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good questioner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good questioner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맞아요. 사람의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질문이 아닌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퀘스처너가 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거는 국적과 나이와 뭐 직책을 불문하고 먹히는 기술입니다. 음, 정말.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음, 그 퀘스처너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음,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겸손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겸손이 정말 큰 미덕이고 정말 겸손이 큰 경쟁력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오해도 있거든요. 타고나게 남들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얘기를 그쵸. 먼저 못 꺼내거나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기가 너무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타고나게 성격이 이게 아닌데 음, 직책은 영업이에요. 뭐 음,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나한테 사람들 좀 더 이렇게 금방 만나게 하라고 하고 이러는데 안 돼요. 그럴 음, 때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음, 그럴 필요가 없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나보다 그 소셜 스킬이 좋은 사람을 동행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음,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반자를 좀 든든한 동반자를 동행하는 것도 항상 방법이 될 수 있고, 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정말 그 한 명만 집중해서 나와 동반을 해줄 음, 파트너를 그 행사에서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어려운 시작은 아니에요. 음.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하다 보면서 아까 전에 네. 말씀해주신 그런 good listener랑 good questioner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않아요. 듣기에는 뭐 당연한 말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네.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없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질문하면 바보같이 보이겠지라고 해서 맞아요. 묻지를 맞아요. 못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솔직히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네트워킹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뭐 글로벌한 클래스룸에 들어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어떤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의견을 내놨을 때, 아따, 저거 아까 내가 했어야 되는 말인데. 뭐 이런 그쵸. 후회를 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럴 땐 정말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 라든지 확인 작업을 거치시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쓰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correct me if I'm wrong. 이렇게 시작을 그럼,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네. 틀렸으면 나를 correct 해줘. 그렇지만 맞아요. 나는 이렇게 네.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은, I just wanted to clarify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시작을 맞아요. 하면은, 네.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얘가 틀렸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었구나 라는 음, 반응이에요. 대부분. 그쵸. 한국 분들이든 뭐 외국 분들이든 똑같아요. 한국 음. 분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신대요. 저도 사실은 이 오프라인 그 TV를 통해서 정말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네네. 분들이, 저는 뭐, 영문 이력서가 별론가 봐요. 뭐, 커버레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네. 영문 이력서랑 커버레터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하죠. 저는 그분들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자신들이 네. 타겟하는 그런 업계나 회사나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 네.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이게 말이 쉽지 되게 힘들다고 제게 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 유진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거부터 해라라고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도 이력서를 많이 보고, 저도 커버레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많이 봐요. 연령대도 10대에서 뭐 40대까지 보게 되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학교와 뭐 직업, 그 회사 이직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좀 봐달라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한 분은 직장 경력이 10년이 넘었던 분이에요. 네노라는 학교를 나오시고 네노라는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인데 누가 더 완벽에 가까운 이력서와 누가 더 완벽에 가까운 지원서를 갖고 왔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이 음, 더 완벽에 가까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음, 제가 이유를 보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걸 가져올 수가 있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사전 정보를 정말 많이 입수를 한 거죠. 음, 리서치를 하고 선배들을 찾아내서 걸러 물어도 보고 그쵸. 나이는 어리지만 이런 관련 행사가 있다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음, 이런 사전 과정을 거쳐온 학생이 정말 완벽에 가깝게 가져왔었고요. 직장 경력 10년이 조금 넘어가다 보면 이력서에 손을 댈 일이 없긴 해요. 사실 대학원 진학할 때나 이직할 때 빼고는. 근데 이분은 감을 잃어버렸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사전 정보가 없었거든요. 음, 네. 되려 이분이 더 인맥이 많았겠죠, 사실. 그쵸. 10년 이상이나 근무를 하셨으면 걸러걸러 아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서류에 그냥 먼저 준비해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케이스가 뭐를 말하냐면 살아있는 정보가 음, 묻어놔야 돼요.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인맥을 얻어내진 못할지언정 음, 관련된 행사, 관련된 뭐 걸러 직무자, 현재 하고 있는 뭐 직무 관계자 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받아내는 게 나에게는 큰 팁이 되는 거죠. 한 그쵸. 명한테만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쵸. 여러분께 받아서 그거를 내 거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너무너무 그 주옥 같은 말씀 막 쏟아내고 계시야. 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 어플라이가 이제 벌써 한 2년 됐거든요. 2년 가까이 네, 이제 제 컨텐츠를 보면서 이제 시도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제 링크드인에서 정말 내가 타겟으로 하는 네, 곳에 계신 네, 분들과 맞아요. 연결돼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몇 마디를 주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관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유진님의 이제 개인적인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진님이 쓰셨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는 링크드인을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도 역시. 왜냐면 우리나라 링크드인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그쵸. 때문에, 그 업데이트를 해놔라, 그 안에서 뭐 알룸나이 링크가 되도록 뭐 뭔가를 해놔라,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올드스쿨이라 그런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먼저 만나는 걸 선호하긴 해요. 음, 그런 환경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는 가서 만나는 걸 선호해요. 1차적으로는. 음, 그분들과 얼굴을 알고 서로 인사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가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여기에서도 1차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던, 안 하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얻으려고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미팅으로 이어지기가 참 힘들고요.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아까와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이 회사 부서명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그쵸. 네트워킹 인맥의 시작은 이미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 그쵸. 정도의, 예, 그 정도의 사전 지식도 가지지 않았다면 아직은 네트워킹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음, 내 자신이 조금 더, 예, 그 정보를 좀 쌓아놓은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나면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콜드 네, 메일을 이제 보낸 게 한 몇 맞아요. 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네, 쓰는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공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재능,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뭐 HR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저 이제 유튜브를 많이 했으니까 유튜브에 대한 음, 거라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 맞아요. 마케팅에 관한 거죠. 네. 저는
지금 이런 거를 봤는데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요? 필요했을까 봐 혹시 드려요. 그러면서 그런 리소스를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네. 제가 우연히 그 회사에서 하는 그 이니시에이티브 중에 이런 걸 느꼈는데요. 혹시 이런 피드백이 더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조금 더 깊게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주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시면 그게 한두 번 받다 보면 그 사람들 미안해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시간을 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상 저희는 사회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다양한 다국적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데, 정말, 아직 학생분들, 그리고 뭐, 아직 그 사회초년생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참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어느 정도 너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그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 해야, 그렇게 제가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기분 나빴던 적 없어요. 그쵸. 단 한 번도. 네. 그러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요. 제가 정말 기꺼이 내가 아는 한에서는 뭐 이렇게 해주고 싶고, 하다못해 링크드인 그 뭐 first, second 그 인맥이라도 찾아봐요. 그쵸.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네, 그렇게 마음가짐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쓴 그 블로그 포스트가 있거든요. 콜드 이메일로 해외 인맥 맺는 방법이라는 포스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에피소드를 만든 게 있어요. 아래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막 생각이 난 건데, 이제 학교에서 그런 세계적인 경영 학교에서 이제 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봐오셨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요렇게 잘 내비게이트해서 네트워킹을 잘해서 잘 나아가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뒤처지더라. 라는 것을 멀리서나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엔 좀 적극성인 것 같아요. 목적 있는 적극성이요.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뭐 네트워킹 파티나 뭐 어디 비즈니스 뭐 미팅이나 어디를 갔을 때 영감을 받습니다. 3일 안에 저는 팔로우 메일을 꼭 보내는 편이에요. 땡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제가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 두 부류를 조금 나눠서 지켜본 결과 저도 그런 메일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명함을 드렸을 때 땡큐 메시지나 뭐 정말 간단합니다. 형식적으로 뭐 자동 메일이 날아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메일들로 나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한번 해주는 메일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고요. 그분들을 저 역시 항상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이 생기면 항상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죠. 맞아요. 그게 근데 제가 상당히 글로벌한 클래스 안에서도 보면, 물론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워낙 또 캐릭터들이 다양하시고, 워낙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 다 자기 목소리를 잘 내는 편이긴 하지만, 굳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 적극성과 비적극성이었고요. 내가 그렇게 뒤쳐졌다면, 이 안에서도 조금 야무지고,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영입을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또 영입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그렇죠. 함께.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저만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책에도 사실 써놨지만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교수가 쓴 그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커넥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소수의 법칙이라는 얘기의 예시 중에 정말 혁신적이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컨설팅 펌에서는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터와 정보를 연결하는 메이슨과 그 다음에 카리스마, 그 설득력이 있는 세일즈맨의 조합을 잘 이루는 팀을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팀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네. 오늘 제게도 너무너무 좋은 조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도 네트워킹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오래 해왔지만 아직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 유진님의 책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초연결자가 되라라는 책이거든요.
아래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